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레이어 2 프로토콜을 이때까지 얘기를 드렸었는데 준 혹은 반 레이어 2 프로토콜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컴프레션 체인이라고 불러요. 압축 체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압축 체인이란 거는 뭘 압축하느냐인데 레이어 1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온체인 트랜잭션의 크기를 줄이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롤업이고, 압축 체인에서 온체인 트랜잭션의 크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단 9바이트만으로 트랜잭션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온체인 트랜잭션을 만들어내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자주 빈도 높게 그런 온체인 트랜잭션을 할 수 있겠죠. 그 서명은 따로 다루고,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한 9바이트 정도 되거든요. 저 나머지 부분 델타라고 하는데, 델타들만을 온체인상에서 퍼블리시를 하기 때문에 압축된 그런 트랜잭션 형태로 온체인상에서 퍼블리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명은 어떻게 유함을 증명하냐? 영지식 증명.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입증을 하면은 훨씬 더 데이터의 양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커밋 체인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커밋 체인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가 중앙화되어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중앙화되어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운영자였고요. 때문에 가용성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롤업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이 데이터 가용성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운영자가 악의적인 행동을 애초에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놔서 데이터 가용성 문제를 해결을 해서 어떻게 보면 커밋 체인보다는 운영자라든지 그런 중앙화된 요소가 없는 그런 양상을 더 보이기도 합니다. 롤업은 이제 순수한 레이어 2 프로토콜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준 혹은 반 해서 세미 레이어 2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확장성을 분석할 때도 좀 다르게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채널이라든지 커밋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레이어 2 확장성 솔루션입니다. 이것들은 어플리케이션 설계가 복잡해요. 구조가 되게 복잡했던 걸 이제 이전 시간에 다뤘었는데, 보안 속성도 제공해야 되고 온체인 트랜잭션 양도 줄여야 되고 뭐 등등등 되게 고려할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범용적인 그런 레이어 2 솔루션을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플라즈마 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돌릴 수 있느냐, 이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세미 레이어 2 프로토콜은 일반화가 쉬워가지고 펑션을 제공하기에도 되게 쉽습니다. 다만 물론 다 좋을 수는 없으니 일반적인 레이어 2 프로토콜보다는 확장성의 이득이 적어요. 이 세미 레이어 2 프로토콜에서 중요한 건 데이터 가용성입니다. 데이터 가용성 문제를 많이 해결을 했고요. 이 온체인, 주체인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오버헤드가 되고 곧 병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 이득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주체인 대비 수십에서 수백 배니까. 물론 이것도 큽니다. 근데 그냥 레이어 2 프로토콜들은 운영자, 예를 들어 플라즈마 체인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의 처리 속도에만 병목이 있죠. 운영자가 정말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자주자주 처리해준다? 그럼 뭐 수십 수백 배가 아니라 수천 수만 배 이상도 확장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주체인에 병목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확장은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대표적인 세미 레이어 2 프로토콜으로는 되게 옛날에 제시되었던 이 섀도우 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록 데이터가 온체인에 공시는 됩니다. 근데 검증을 안 해요. 이 블록은 그냥 임시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검증은 안 했지만 오케이 라고 받아들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결시킵니다. 뭐 예를 들면 2주라고 하면은 2주가 지나면 그 블록은 맞더라 모두가 약속을 하는 거고요. 이 일정 기간 2주 안에서는 챌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챌린지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블록 검증이 시작이 돼요. 만약에 검증을 했더니 블록이 유효하지 않더라, 그러면 그림자 체인에 등록된 블록은 번복이 되고, 이 패키지 혹은 이 그림자 체인의 블록을 공시했던 공시자는, 제출자는 보증금이 슬래싱 당하게 됩니다. 그럼 뭐 나이브하게 생각하자면 공시를 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좀 받는데, 내가 돈을 올바르게 벌고 슬래싱을 당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올바른 패키지를 올리겠죠. 또 반면에 챌린저들은, 도전자들은 공시되는 모든 블록을 다 스스로 검증을 하면서 올바르지 않은 블록을 찾는 그런 생태계 형태가 그려질 겁니다. 상태라는 게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트랜잭션들이 있고 적용을 하면 나오는 게 상태죠. 이런 전체 상태를 저장하지를 않고 상태들의 루트만을 저장을 하고요. 이전 상태의 트랜잭션들을 스스로 적용을 해봄으로써 새 상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의 루트가 올바르게 나오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뒤에 나올 GK 롤업이란 게 있는데, 이 그림자 체인이 GK 롤업과 꽤 유사해요. 딱 한 가지 요소 빼고는 다 똑같기 때문에 GK 롤업과의 유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림자 체인 혹은 좀 더 기능이 추가돼서 익스텐디드 된 그림자 체인을 옵티미스틱, 낙관적 롤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GK 롤업이 나오는데, 이 GK 롤업은 낙천적 롤업이랑 거의 동일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챌린지 기간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어떻게 유효성을 검증하느냐, GK 스낙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영지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GK 롤업 시스템의 상태 예시가 바로 계좌 잔액인데 똑같아요. 내부 트랜잭션을 통해 가지고 이전 상태에서 새 상태로 전이가 되는데 이 트랜잭션들은 아까 9바이트라고 했는데 대략 한 10바이트 정도의 크기만을 가지는 델타라고 부르고요. 원래 트랜잭션 이용량이 이만큼 있다면 대다수에 해당되는 서명 부분을 떼내야 되겠죠. 이 서명 부분을 떼내는데 이 서명들은 다 압축된 형태로 GK 스낙스를 통해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걔네들은 한 100에서 300바이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쉬운데 저게 롤업 패키지고 제출자 혹은 공시자가 저 롤업 패키지를 온체인에 계속 등록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제출자 혹은 공시자는 누구나 될 수 있고 이 블록을 등록을 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좀 받겠죠. 롤업 패키지는 어떻게 얼핏 보면은 블록체인의 일반적인 블록 구조랑 되게 닮았거든요. 이전 상태 루트라고 하는 필드는 블록에서 이전 블록 해시랑 어느 정도 유사한 그런 양상을 띱니다. 현재 스마트 컨트랙트에 등록되어 있는 레이티스트한 그런 상태 루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저 패키지를 소용을 하게 됩니다. 새 상태 루트는 이전 상태 루트에서 이 트랜잭션들을 델타들을 다 적용을 했을 때 이 새 상태 루트가 나오느냐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직접적인 검증을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하진 않고요. 사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직접 해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패키지가 소용이 된다고 하면은 새 상태 루트가 컨트랙트의 최신 상태 루트로 등록이 되게 되고요. 이 스낙스를 통하면은 이전 상태 루트가 맞고 델타를 적용하면 결과 상태 루트가 새 상태 루트가 되고 저 델타들은 다 유효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100에서 300바이트 정도만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상태 전이까지도 직접 온체인에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냥 온체인상에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가용성을 잘 제공하고 보안적인 측면도 잘 제공해 줄 수가 있다. 델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트랜잭션에서 서명 부분이 이제 떼진 거. 서명이 되게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9에서 10바이트 정도밖에 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백 개 이상의 델타를 포함을 해도 그렇게 뭐 바이트가 많이 안 드는 거죠. 상태 전이를 계산하기에 충분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 패키지가 밸리드하다 안 하다를 자동으로 다 검증할 수 있고 사용자 개인적으로 다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의 확장성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500TPS 정도 나온다고 해요. 이스탄불 하드포크를 적용을 한다고 치면은 콜 데이터라는 가스 비용이 4분의 1토막이 낮습니다. 그 덕분에 GK 롤업 역시 처리량이 향상이 돼서 거의 뭐 2000TPS 이상 정도는 이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컴프레스 체인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세미 레이어 2 프로토콜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데이터 온체인 테크놀로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데이터 온체인 기술, GK라든지 옵티미스틱 롤업이라든지 얘네들은 블록 정보 자체가 온체인에 등록이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레이어 2 프로토콜들은 데이터 오프체인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오프체인에서 다루고 있죠. 그럼 이런 세미 레이어 2 프로토콜, 즉 데이터 온체인 기술과 데이터 오프체인 기술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 온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운영자라는 주체가 없습니다. 중앙화됐다라는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요. 일반화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레이어 2 네트워크 인프라 요구사항이 적다라는 건데 플라즈마를 예로 들자면 운영자에게 내 가입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체인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별도의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등등등등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 온체인 기술은 패키지가 그대로 온체인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별도의 요구사항을 충족을 안 해도 블록체인 싱크만 쭉 따라온다면 얘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GK 롤업에서 패키지가 유효함은 암호학적인 증명으로 검증이 됩니다.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고 정말 기껏해서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는 도스 공격 정도. 그래서 몇 초 정도 시스템 중단시키는 거. 옵티미스틱 롤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쁜 패키지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검증을 바로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다음 블록을 공시할 다음 패키지를 공시할 그런 공시자가 챌린지를 당연히 걸겠죠. 챌린지를 걸면은 나는 보상을 더 받으니까 챌린지를 안 걸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챌린지를 걸 겁니다.